자, 2단원 파트 시작하기 전에 일단 암기사항부터 먼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부터 선생님 프린트 이거 파일로 보내줄 거니까 이거 파인트 프린트 해가지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원자의 구조부터 이거는 요약하는 부분이니까 이거 전부 암기해가지고 수업에 들어가야 수업이 편할 수 있어요. 그쵸? 자, 1번 원자의 구조 보겠습니다. 1번 원자의 구조.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맨 가운데 있는 것을 요거 중심 잡고 있는 거, 무거운 거. 자, 원자의 대부분의 질량을 갖고 있는 거 있어요. 얘가 원자 핵입니다. 자, 원자 핵이라고 부르고 얘는 플러스랑 마이너스 전하를 갖게 되고 전기를 띠게 된단 말이야. 예,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를 갖게 됩니다.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자, 플러스 전하를 갖게 되는 이 원자 핵은 원자 대부분의 질량을 모두 얘가 갖고 있기 때문에 무거워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동이 안 됩니다. 자, 원자 핵이 만약에 플러스 2의 전하를 가지게 된다고 하면 바깥쪽에 전자는 무조건 전하량이 1입니다. 한 마리당 전하량이 마이너스 1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플러스 2의 전하량을 갖게 되면은 전자는 두 개를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플러스 2, 마이너스 2 해가지고 얘는 중성을 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암기해야 되는 것은 자,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량을 가지고 있다. 여기 있는 전자는 자,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 그리고 원자 전체를 본다면 전체 원자는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성이다.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원자는 중성이다. 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를 띠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거 전부 암기해야 됩니다. 자, 문제 하나에서 플러스나 마이너스 띄고 있고 이거 중성 가지는 거 이런 거 출제될 수 있으니까 이거 꼭 암기하고 두 번째 거 넘어가야 됩니다. 다음 2번 마찰전기 볼게요. 이 영상은 10분에서 20분 안쪽으로 끝날 거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보되 암기는 반드시 해가지고 와야 됩니다. 암기 안 되어 있으면 문제 들어갈 때 내용 들어갈 때 힘드니까 꼭 이것부터 암기하고 시작할게요. 두 번째 마찰전기. 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물체는 기본적으로 중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들어있어요.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를 보겠습니다. 자, A라는 물체가 이렇게 있고 B라는 물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A는 가운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 원자 핵과 전자를 갖고 있어서 중성인 상태. B도 자, 이렇게 마이너스 전자 3개, 원자 핵에 플러스 3의 전하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지금 중성인 상태예요. 이 중성인 상태에서 A와 B가 가운데서 마찰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마찰이 일어났고 A와 B가 같은 물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물체에서 어떤 물체 사이로 이 전자 있죠. 원자 핵,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 핵은 움직일 수가 없는데 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는 움직일 수 있다고 했어요.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 두 마리가 이쪽으로 이동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자, 이동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플러스 2의 전하를 띠게 되겠죠. 플러스 대전체가 되는 거고요. 요 놈은 전자가 두 마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 둘, 플러스 전하는 하나, 둘, 셋, 마이너스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보자. 그러면은 얘는 전체적으로 플러스 2 양전하를 띠게 되고 얘는 마이너스 2 음전하를 띠게 된단 말이죠. 그쵸? 이렇게 물체가 전하를 띠게 되는 상태, 이 상태를 대전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대전된 물체를 대전체라고 불러줄 겁니다. 그쵸?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자, 3번 바로 볼게요. 3번 전기력. 자, 전기력이라고 하면 두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인력과 청력. 자,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것과 똑같은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전자 두 마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플러스 대전체라고 볼 수가 있고 얘는 전자를 두 마리를 얻었기 때문에 자, 얘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고 얘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럼 두 물체 사이에는 서로 다른 전하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끌어당기는 힘을 인력이라고 합니다. 자, 인력이라고 되어 있죠. 다른 전하를 띈 물체 사이에서 끌어당기는 힘, 이것만 적을게요.
끌어당기는 힘. 여기 힘 역자죠. 한문으로 보면. 그 다음에 청력은 무엇인가? 청력은 자, 어떻게 대전이 돼가지고 얘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어. 얘도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어. 그럼 같은 전하를 띠고 있는 상태, 이 물체들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발생합니다. 이 밀어내는 힘을 청력이라고 합니다. 밀어내는 힘. 어렵지 않죠. 마찰 전기했고요. 전기력, 인력과 청력까지. 이것도 암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전열이라고 해서 우리 쌤이랑 옛날에 공부를 했던 걸로 쌤이 기억을 하는데 털로 유명한 나무가 곡불에 걸렸다. 그런 내용 있죠. 그거는 정규 수업 시간 수업 촬영을 할 때 내용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면은 검전기 내용 나옵니다. 4번. 자, 검전기 나오는데 2-1 파트에서는 검전기 파트가 제일 어렵습니다. 요거는 쌤이 영상 촬영을 조금 길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검전기가 어떤 물체이고 어떤 것들을 확인 가능한지만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자, 검전기는 생긴 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죠. 자, 가운데 여기를 금속박이라고 부르고 여기 금속판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유리병이 있었고요. 이 검전기는 자, 어떤 물체를 이렇게 가까이 했을 때 이 A라는 물체가 전기를 띠고 있는지 안 띠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물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얘가 만약에 전기를 안 띠고 있는 물체야. 그럼 금속박에 변화가 없을 건데 얘가 만약에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라고 하면 마이너스를 띠고 있건 플러스를 띠고 있건 금속박은 벌어질 거야. 이것을 확인하는 물체를 검전기라고 합니다. 그럼 몇 가지를 더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먼저 1번 볼게요. 자, 검전기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첫 번째로는 물체의 대전 여부. 이건 방금 설명했죠. 첫 번째. 물체의 대전 여부, 요거 확인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물체가 전하를 많이 띄고 있어. 전자가 많이 빠져나가거나 전자가 많이 들어와서 전하량을 많이 갖고 있을 경우에는 박이 더 많이 벌어지고요. 전하량을 조금만 갖고 있을 경우에는 이 박이 조금만 벌어질 거란 말이야. 안 벌어지거나 이런 경우는 없어요. 전하를 띄고 있을 때에는 보자. 대전된 전하 양, 요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자, 요 검전기는 지금 중성인 검전기라고 봤을 때 만약에 이 검전기 자체를 플러스 전하로 만들어 주거나 이 검전기를 마이너스 전하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또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거 전체를 플러스로 만들어 줬어. 이렇게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 검전기에 어떤 물체를 갖다 댄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물체가 갖고 있는 전하의 양을 전하의 양이 아니라 전하의 종류를 확인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대전된 전하의 종류. 이렇게 세 가지 확인 가능합니다. 이거 외워놓고 들어오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물체의 대전 여부 확인 가능하고 대전된 전하량,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 전하를, 그 다음에 대전된 전하의 종류까지 확인 가능하다. 네 번째, 검전기. 요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5번. 자, 2-2 파트로 들어갔네요. 2번 첫 번째 5번입니다. 전류. 자, 전류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전류는 전하의 흐름, 요것을 전류라고 하는데 전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놈들 중에 움직일 수 있는 거 우리가 배운 건 뭐밖에 없니? 전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류라고 하면은 전자의 이동이라고 해도 무방한데 전하의 흐름이라고 암기하는 게 보통입니다. 자, 뜻은 전류라고 하면은 전하의 흐름, 이렇게 할게요. 전하의 흐름. 그리고 이거 외워야 돼. 나중에 계산식이랑 문제나 지문 같은 거 볼 건데 기호랑 단위 암기 안 돼 있으면 문제 접근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수업 들어오기 전에 무조건 암기를 해갖고 들어와야 됩니다. 기호부터 볼게요. 기호는 전류 I입니다. 전류의 기호는 I를 사용하고요. 단위는 대문자 A라고 쓰고 읽을 때는 암페어라고 읽어야 돼요. 이게 뭐의 단위라고요? 전류의 단위, 전류의 기호 되겠습니다. 암기 무조건 해갖고 와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전압. 두 번째가 여섯 번째죠? 전압. 자, 전압이라고 하면은 전류를 흐르게 만들어주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 보자.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능력, 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힘입니다. 자, 전압의 기호는 똑같이 기호. 얘는 V를 사용을 할 거고요. 단위도 마찬가지로 단위도 V 사용하겠습니다. 볼트라고 읽을 거예요. 자, 20V, 40V 이렇게 쓸 수 있고 1A, 2A 이렇게 부르는 거지. 1I, 2I 이런 건 없다. 안 된다. 읽을 때 숫자가 붙으면 무조건 단위가 들어가요, 뒤에. 알겠지? 자, 다음 7번째 저항 보겠습니다. 저항 파트 어렵죠. 이 저항만 가지고 1시간 수업 가득 채워서 할 수도 있거든요. 저항이 엄청 어렵습니다. 자, 이것도 암기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항은 전류가 흐를 때, 전자가 이동을 할 때 전자의 이동을 방해하는 정도, 전류의 흐름 방해하는 정도라고 보겠죠. 그러면은 저항이 크면 클수록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저항의 기호부터 보겠습니다. 저항의 기호는 R 사용해 주고요. 단위는 이렇게 문어 대가리 그려놓고 옴이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전류, 전압, 저항의 기호와 단위, 기호 단위 요거 암기 안 돼 있으면은 수업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옛날에 1학기 때 여기 2단원 수업 쌤이랑 같이 들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암기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다 까먹었을 거야. 지금 들어오기 전에 전부 다시 암기해갖고 들어와야 된다. 자, 저항의 변화 요인 볼게요. 이것도 암기해갖고 들어와야 돼요. 자, 8번이죠. 8번 저항의 변화 요인. 자, 어떤 거 있는지 볼게요. 저항이 변하려면 일단 첫 번째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자,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저항이 바뀔 수가 있어. 저항이 큰 물질은 전기가 잘 안 통한다고 봐야 되고 저항이 작은 물질은 전기가 잘 통한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선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리, 그 다음에 철, 금속 이런 거 있잖아요. 걔네는 저항이 작다고 봐야 되고 전류가 잘 통하지 않는 유리, 플라스틱, 고무, 나무 이런 것들은 저항이 크기 때문에 전류가 잘 통하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자,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저항이 바뀔 수가 있고요. 다음 두 번째 물질의 길이. 자, 길이 이거 중요합니다.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크다. 그 다음에 3번 물질의 단면적. 자, 단면적이 클수록 저항이 작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요거 세 개를 가지고 공식을 하나 만들어내면은 저항 관계식이죠. 관계식을 만들어내면 저항은 비례한다. 뭐랑은 비례하나? 도선의 길이와는 비례한다. 자, 길이가 길어질수록 저항은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 밑에다 단면적을 집어넣습니다. 단면적이 클수록 저항은 작기 때문에 저항과 단면적은 반비례 관계. 그리고 길이와 저항, 도선의 길이와 저항은 비례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쌤이 항상 수업할 때 얘기하는 거죠. 가운데 자, 부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을 분수꼴로 만든 다음에 둘 다 위에 있어. 이거 무슨 관계라고 했어? 비례 관계라고 했죠. 자, 길이가 길수록 저항은 크다. 자, 부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밑에 있어. 그럼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면적이 커질수록 저항은 작아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요 관계식, 그리고 물질의 종류, 길이, 단면적, 저항의 변화 요인이라는 거 암기해갖고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자, 이 공식에다가 이 값을 집어넣으면 바로 저항을 구할 수도 있으니까요.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다음 9번 보겠습니다. 자, 9번 옴의 법칙입니다. 아, 너무 중요해요. 자, 옴의 법칙. 이거 암기를 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얘가 암기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공식을 접근할 수도 없어요. 자, 옴의 법칙. 하나만 나타내면은 V는 I, R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을 한 값으로 구할 수가 있다. 자, 얘만 기억을 하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해? 자, 저항을 구하고 싶어요. 저항을 구하고 싶으면은 밑에 I를 날려버리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되니? R은 I분의 V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다시 V는 V는 IR로 나타내 놓고 그 다음에 이번엔 전류를 구하고 싶어요. 전류 I는 R분의 V 이렇게 세 가지 다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마우스 그리죠?
V는 I, R. 거속시랑 똑같은 공식이죠. V는 IR,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 이렇게 세 가지 전환해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오매 법칙 기억해야 돼요. 이게 암기가 안 되어 있으면 문제가 안 풀립니다. 알았죠? 꼭 암기 해갖고 들어오세요. 자, 그 다음에 전류 전압 저항의 관계 그래프 보겠습니다. 이거 적어놓고 할게요.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 해가지고 여기 세 가지. 시험 문제 단골로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죠. V, 여기 R, I, R, 여기도 I. 알겠습니다. 자, X축이 전압입니다. Y축은 전류죠. 전류와 전압은 무슨 관계나 이거 보면 되겠지. 전류와 전압은 지금 둘 다 위에 있잖아. 그치? 여기 밑에 1 집어넣어서 분수꼴로 만든 다음에 둘 다 전압이 커지면 전류도 커진다. 전류가 커지면 전압도 커진다는 관계. 비례관계라고 했죠. 비례관계 그래프는 우선은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전압이 커질수록 전류도 같이 커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압과 저항의 관계. 여기 있네요. 여기 분수꼴로 만들었어. 전압이랑 저항이죠. 둘 다 위에 있네요. 비례관계입니다. 이렇게 나타내면 되고. 그 다음에 전류와 저항이죠. 여기 있네요. 전류. 얘 밑에 있는데 얘는 위에 있어요. 그럼 무슨 관계? 밑에 있고 위에 있다. 무슨 관계죠? 반비례 관계죠. 반비례 관계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암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계식을 암기를 한 다음에 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그래프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겠지. 앞으로도 많이 쓸 겁니다. 자, 10번 봤고요. 마지막 11번. 이게 암기하기가 조금 어렵지. 이것까지 외우고 오면은 딱 좋아. 너무 좋아. 저항의 직렬 연결과 저항의 병렬 연결. 자, 이 파트에서 전류 V, 그 다음에 V, 그 다음에 R 나와 있죠. 저항의 직렬 연결에서 직렬로 연결하면은 전류 일정, 그 다음에 저항의 병렬 연결에서는 전압 일정. 일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전류와 전체 전압, 이 각각의 전류 그리고 전압과 동일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 I는 I1과 I2가 동일하다. 이게 직렬 연결에서의 전류 값입니다. 전체 전류가 1A야. 그러면 I1도 1A, I2도 1A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압은 V는 V1 더하기 V2로 구할 수가 있고요. R은 R1 더하기 R2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얘만 기억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더한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저항의 병렬 연결 볼게요. 여기도 전류는 I는 I1 더하기 I2 이거 쓰는 순서를 기억을 해버려도 괜찮습니다. 이게 좀 복잡하죠. 자, 병렬 연결해서 저항은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이거 여기까지 암기해갖고 들어와야 수업을 수월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급하게 했는데 여기까지 전부 테스트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꼭 외워야 돼. 자,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 하나 둘 셋.